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관성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할게요. 자, 관성력은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속도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거기까지 했고요. 자, 계속해서 회전 운동하는 원판에 나타나는 관성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다란 원판이 이렇게 있고요. 원판 위에 철수가 있고요. 원판의 중심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고 쇠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원판이 회전하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 원판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니까 원판은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원판 위에 있는 철수는 가속좌표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판이 회전하다 보니까요, 어때요? 그 원판 안에 있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쇠구슬도 함께 원운동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물체에 무슨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해야 돼요? 부심력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 정지하고 있는 관성좌표계에서 즉 영희가 자,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이 쇠구슬을 한번 쳐다봐요. 쇠구슬을 쳐다보면 쇠구슬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원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영희의 입장에선 아하, 이 쇠구슬에 원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심력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니까 이 쇠구슬은 원운동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영희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뭐 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영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기 위한 원운동하기 위해서 구심력이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희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는 보자 이거야. 가속좌표계에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얘를 보면 이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여요? 나 또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위치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얘가 정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 말고 이 구심력을 상쇄시키는 어떤 힘이 가속도, 즉 가속도 방향과, 즉 구심력 F는 R, N분의 V 제곱, 이 안쪽 방향으로 구심력, 즉 가속도가 작용하는데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력? 관성력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구심력의 이와 같은 관성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심력, 즉 원심력은 가짜 힘이에요. 가속좌표계에 있는 친구만 느낄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희에게는 원심력이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구심력만 있고 구심력 때문에 얘가 원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정지에 있고 정지에 있으려면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성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철수한테만 보이는 힘이에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희의 입장에서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 즉 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영희의 입장에서 즉 원운동하기 위해서 구심력이 필요한 거고, 철수의 입장에서 얘가 정지하려면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성력이, 즉 원심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3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상대방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상대방은 왜 나한테 저런 표정을 지을까? 상대방은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철학에서 나왔죠?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넘어갈게요. 원운동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좀 전에 원심력이라고 했고요. 써볼까요? 그 다음에 크기는 구심력과 같다. 그 방향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뭐 시간이 나실 때 빨래를 하세요. 빨래를 할 때 세탁기를 이용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세탁물에 묻어있는 물기를 제거할 때 통을 돌려요. 원운동 시키죠. 그러면 빨래는 원운동하는 통 안에 있으니까 가속좌표계에 있는 거죠. 그럼 빨래에는 구심력뿐만 아니라 관성력인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빨래를 탈수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또 어디다 이용하냐면요, 우주정거장에 이용해요. 우주정거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놔요. SF 영화 보면. 그리고 얘를 막 돌려요. 이게 돌리게 되면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이 원심력이 중력이 돼서 우주정거장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션이라는 영화 보면요, 그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 이 귀환선이 이렇게 생기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이 돌아가는 통 안에서는 인공중력이 생겨서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간 있으면 한번 감상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주변에서 가속좌표계의 예를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다 가속좌표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는데요, 자동차는 거의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쵸? 등속 직선 운동 못해요. 가다 쓰다 회전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가속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가 이렇게 있고,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고, 이 안에 있는 몇 킬로그램인 사람이 50kg인 사람이 받는 관성력의 크기는, 자, 관성력은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냈고요. 그때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때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계산 곱하면 되니까 100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속좌표계와 관성력의 어떤 관계를 좀 알아봤죠.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는 관성력이라는 걸 관찰하게 되고 또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관성력은 언제나 가속도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때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크기를 곱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해되나요?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등가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등가 원리. 등가 원리라고 하면 뭐와 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구랑 누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등가 원리가 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좀 먹고 할까요? 자, 교과서 56쪽입니다. 교과서 56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살펴볼게요. 자유낙하를 엘리베이터에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자유낙하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유낙하란 무슨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지 상태에서 오로지 중력만의 힘을 계속해서 받으며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떨어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물체가 일정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면, 일정하게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며 가속도의 값이 뭐해져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우리가 가속도란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점점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통해 관찰자가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바깥이 보이지 않아요. 바깥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력에 의한 효과로 나타나는 건지 이것이 관성력에 의한 효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구별할 수 있냐 없냐예요.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힘은 무슨 운동하는 물체에서만 나타나요?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만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밀폐된 공간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힘이 야,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이 통 전체가 가속도 운동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구별할 수 없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 중력이 생겨갖고 내가 걸어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지구인지 우주 공간인지 밀폐된 공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물리학자들은 등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의 모습이다. 왼쪽에 있는 건 저기 지표면에 사람이 보고 있죠? 이 사람은 무슨 좌표계예요? 관성좌표계예요. 관성좌표계. 이 사람은 관성좌표계이니까 이 녀석은 전체가 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뭐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이 힘의 근원은 중력이야. 중력 때문에 얘가 가속도 운동한다는 건 얘는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오른쪽에 얘를 좀 볼게요. 밀폐된 공간이고 바깥을 쳐다볼 수 없어요. 자,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과는 여기에서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얘는 무슨 좌표계에 있어요? 가속좌표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속좌표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정지했다라고 얘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을 얘는 관성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에서 엘리베이터 밖의 관찰자는 엘리베이터 안 사과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찰자는 엘리베이터 안 사과의 운동을 지구가 중력이 작용해서 사과는 가속도 운동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과는 중력을 받아 가속도 운동한다. 관성좌표계에 있는 애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나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는 사과의 운동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관찰자는 사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자, 따라서 관찰자는 사과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정지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좌표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 다는 그림 나에 관찰자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습이다. 이게 중력이 없는 공간에 정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는 나의 상황과 다의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중력장 내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황과 우주 공간에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이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이 얘는 정지하고 있게 관찰됐죠. 구별할 수 있어요. 밖을 못 본다면.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내가 우주 공간에 엘리베이터 통 안에 있는지 지구상 지표면 근처에 엘리베이터 통 안에서 자유낙하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관성력과 즉 가속도에 의한 효과와 가속도에 의해 나타나는 힘과 중력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력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성력은 물체가 무슨 운동할 때? 가속도 운동할 때 관성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효과와 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의 효과를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등가의 원리, 가속좌표계에서 관성력에 의한 운동과 중력에 의한 운동은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되지 않아요. 동일해요. 관성력에 의한 운동과 중력에 의한 운동. 자, 그리고 가속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 자, 관성력과 중력은 이게 중력에 의한 효과인지 관성력에 의한 효과인지 구별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모든 좌표계에서 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한다는 상대성 원리와 등가 원리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리학 원 시간에 배웠어요. 모든 좌표계에서 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뭐냐면, 자,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공을 위로 던졌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관성 좌표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의 어떤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두 물체의 운동은 F는 ma라는 이 물리법칙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원리라고 한다? 좀 전에 얘기한 자, 여기 나와 있는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상대성 원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 상대성 원리와 등가 원리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등가 원리는 뭐예요? 등가 원리는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없다? 중력에 의한 현상과 가속도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관성력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우주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통 안에서 사과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랑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할 때 그 사과를 바라봤을 때랑 두 현상을 구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 건지 관성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선의 등가 원리예요. 여기 좀 보시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여기 봐요. 여기 보시면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모두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하죠. 그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구가 없는데 얘가 가속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지구 중력 가속도랑 같대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고 이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크기를 곱해주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랑 같다면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즉, 자, 이거 뭐예요? 중력에 의한 효과인지 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성력에 의한 효과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슨 원리라고 한다? 등가 원리.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에게 작용하는 두 힘은 무엇인가? 자유낙하하는 관찰자에게 중력과 관성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력과 뭐라고요? 중력과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원리에 의해 관성력과 구별할 수 없는 힘은 뭐라고요? 중력. 중력은 이게 중력인지 중력에 의한 효과인지 관성력에 의한 효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가 원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력 렌즈와 블랙홀과 관련된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